보통 네크라인 그릴 때 여러분 패턴을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앞이 좀 밑에 내려가 있고요. 뒤 목둘레는 좀 높잖아요. 도식화는 건축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뒤 목둘레 높은 부분까지 그려줘야 되거든요. 얘처럼 보이나요? 뒷 목둘레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면색을 한번 채우고 싶지 않습니까? 목둘레가 필요하지요. 내가 필요한 건 여러분이 필요한 건 성분 A 부분에서 B 부분까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선택 툴로 A, B를 제외한 그 안의 정점 한 개 있네요. 한 개. 부분 제가 설명을 한 적이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올가미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직접 선택 툴과 동일한데 얘는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은 딱 사각형으로 나왔으면 얘는 이제 자유롭게 사각형 안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일단 한 개 있으니까 한 개 선택했습니다. 자, 다 같이 컨트롤 C, 컨트롤 F. 근데 옆에 점은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복사하고 싶은 선분 양쪽 정점을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모든 정점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F. 했어요, 여러분. F 수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F 하는 순간 F 5번 했다. 복사 5번 되는 거예요. 컨트롤 F 하는 순간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 S가 보이잖아요. 네. 이게 보이면 복사가 된 거 맞습니다. 이게 생겼는데 계속 F, F, F 하면 F 하는 만큼 복사가 됩니다. 조심하세요. 얘도 마찬가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좀 헷갈리면 이렇게 선 색깔도 바꿔봐도 돼요, 여러분. 됐으면 A, B는 지울게요. 위에 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연결해야 되니까 펜툴로 바디는 필요하죠, 항상. 연결해야 되는 마지막 점에 살짝 가져가면 슬러시 표시가 생겨요. 양쪽 어느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양쪽 어느 점이든 살짝 슬러시 생겼잖아요? 생겼으면 콕 찍어주세요. 연결된 거예요. 펜들 옆에 별표나 X가 없잖아요.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이 정도겠죠? 클릭, 드래그. Shift 누르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니까 Shift 눌러주면 되겠네요. 오, 방향선이 이미 나와 있으니 마지막은 동그라미 생길 때 항상 닫힌 오브젝트 클릭 보내주면 좌우 대칭이겠습니다. 질문! 이 끝이 너무 뾰족하기 때문에 튀어나왔어요. 이걸 제가 검정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 보이나요? 여러분 튀어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안 예쁘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퉁이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 팔레트, 각진 모퉁이 아니고 동그랗게 해주세요. 연결돼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클릭 하나 했을 뿐이 달라지잖아요. 각진 연결은 뾰족한데 모퉁이 해주면, 모퉁이를 둥근 연결해주면 부드럽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정말 작은 한 끗 차이인데 프린트 해보면 달라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그렇네요. 다 했으면 뭐 항상 그룹이 좋겠지요? 이렇게 쓸 때 알트로 옆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 오브젝트는 여러분 제가 그룹을 했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격자 표시해보면 색깔 안 나와가지고 투명해요. 투명해요. 그룹 선택 툴로 그룹 풀지 말고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로 만들어진 거죠. 병아리가 7개인가? 눈, 뭐 리본 오브젝트로 된 것처럼 실제로 얘는 4개의 오브젝트인 거예요. 모두 선택하고 제가 뭐 면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면색을. 나는 뭐 소매색은 그룹 했으니까 그룹 선택으로 사용하면 그룹 풀 필요 없잖아요. Shift 동시에 선택해서 나는 이 부분의 색은 조금 소매색은 다른 걸로 할래요. 가능하잖아요.
지금부터 완성된 도식화 앞면을 활용하여 도식화 뒷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 두겠습니다. 복사해 두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뒷면으로 완성이 되겠죠. 모두 선택해서 오브젝트 메뉴에 그룹 풀기를 해줍니다. 그룹 풀기, 오브젝트 메뉴에 그룹 풀기. 그림 중에 그룹을 여러 번 했을 수 있으니 모든 그룹이 풀리게끔 오브젝트 메뉴에 그룹 풀기가 연한색이 될 때까지 활성화되지 않을 때까지 그룹 풀기를 해줍니다. 모든 그룹이 풀렸겠죠? 여러분이 넥라인을 완성하려면 일단 오브젝트 개수를 파악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열심히 그렸다면 지금 도식화 앞면의 오브젝트가 총 4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양쪽 팔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넥라인이 있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이 넥라인을 완성했었죠. 그리고 앞면 총 4개의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4개의 오브젝트는 어디 끊어진 선 없이 완벽하게 닫힌 오브젝트였다라는 점, 그것도 중요합니다. 컨트롤 Z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넥라인은 뒷 넥라인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제가 A, B로 한번 표기를 하겠습니다. A와 B, 바로 이 뒷 넥라인이 필요하죠. 따라서 앞 넥라인이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패스파인더 팔레트의 합치기를 활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2번째는 가위 툴을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뒷 넥라인, AB 뒷 넥라인이라는 점 알고 있죠? 자, 딜리트, 삭제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뒷 넥라인은 선색을 잠시 빨간색으로 해두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합치기는 우리가 사각형이 2개 겹쳐져 있을 때 합치기를 한다면 완벽하게 지금 닫힌 오브젝트 2개죠? 2개의 오브젝트를 합치기를 해준다면 2개가 마치 처음부터 하나인 것처럼 합쳐주는 거잖아요? 지금 1개를 제가 선색을 검정색으로 하고 이 부분이 뒤로 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펜툴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펜툴로 그린 오브젝트가 사각형인지 도식화의 앞면인지 넥라인이 전혀 모릅니다. 단순히 오브젝트가 2개구나. 합치기를 했으면 닫힌 오브젝트를 합치기를 해서 2개를 1개로 만들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빨간색 이 네모가 넥라인, 검정색 네모가 앞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개 선택해서 합치기 했습니다. 합치기.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이 원리입니다. 단 차이점은 이 2개의 오브젝트는 맞물리는 겹쳐지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있으니 정확하게 합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쳐야되는 2개의 오브젝트가 지금 2개의 선분으로 정확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겹쳐져 있어야만 합치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컨트롤 C, 컨트롤 F를 활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앞 넥라인을 복사했기 때문에 합치기가 가능하죠. 합치기 한번 해볼까요? 앞면과 뒷 넥라인 2개죠? 2개의 오브젝트, 합쳐야 되는 2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합치기를 클릭했습니다. 완성이 됐죠? 완벽하게 합치기가 됐거든요.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겹쳐져 있지 않고 지금 정확하게 겹쳐져 있지 않죠? 조금이라도 정확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다면 패스파인더 합치기를 했을 때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합치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다르게 한번 더 겹치게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합치기 안 됩니다. 보이죠? 겹쳐진 부분은 합치기가 됐지만 겹쳐지지 않은 부분은 합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치기 할 때 선이 겹쳐져 있는 합치기를 할 때는 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겹쳐져 있는 두 개의 선분이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F를 했을 때는 가능하겠죠? 합치기. 그 뒷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뒷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의 중요성이죠. 두 번째 방법은 항상 이렇게 선이 정확하게 겹쳐진 오브젝트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식화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두 개의 넥라인은 필요 없고요. 우리는 뒤에 있는 선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선이 가이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게끔 저는 잠그어 두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2죠. 오브젝트 메뉴의 잠금 선택물인 것처럼 이제 단축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의 뒤쪽 넥라인만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2 잠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면을 오른쪽 마우스에서 정동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뒤에 있는 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해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앞면에 있는 앞 네크라인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가위 툴이 있죠. 일개툴 안쪽에 가위 툴이 있죠. 가위 툴로 필요 없는 선분을 정말 필요 없는 끈이나 필요 없는 실이나 그런 거를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필요 없는 이 중간의 선을 자른다고 생각하면 한 군데만 클릭하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그 위에 한 번, 두 번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패스가 끊어진 패스만 선택이 되는 거 보이죠? 어깨선하고 선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삭제해도 되고요. 전체 선택풀로 딜리트 해도 됩니다. 지금 상태로 딜리트하면 한 번에서는 딜리팅 안 됐죠? 깨끗하게 지워질 때까지 딜리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선은 삭제했죠? 삭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선은 빨간색의 이 뒷부분이지 않습니까? 펜슬로 연결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해야 되는 양 끝점. 왼쪽도 괜찮고요. 오른쪽도 괜찮습니다. 왼쪽에 가서 점 찍고 그리고 뒷목둘레 중심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시프트 누르고 좌우 대칭이 되게 한 다음에 지금 그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선이 나와 있죠? 클릭만 하면 이제 완벽하게 닫힌 오브젝트가 됩니다. 연결해야 되는 점 끝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동그라미가 생겼죠? 완벽하게 닫힌 오브젝트는 연결해야 되는 점에 가면 동그라미 보이죠? 클릭. 완벽한 닫힌 오브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빨간색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잠금을 해제해 주세요.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하거나 오브젝트 메뉴에 가서 모든 잠금 풀기를 해주면 얘는 필요 없잖아 이제. 이 넥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면 됩니다. 자, 휘판이 완성이 됐네요. 모두 선택해서 그룹하겠습니다. 앞면과 뒷면이죠. 여러분은 패스파인더 팔레트에 합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항상 정확하게 겹쳐진 오브젝트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끊어주고요.
그리고 그 끊어진 선은 펜 툴로 연결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어디서든 못 그릴 도식화가 없습니다. 펜 툴로 이러한 선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위툴이죠. 반드시 정점에만 가위툴 사용하란 법은 없습니다. 끊고 싶은 어디든 피스 위를 두 군데 클릭해서 끊어주면 지금 끊어졌잖아요. 전체 선택툴로 살짝 드래그 해보면 끊어진 오브젝트만 바운딩 박스가 생겼거든요. 필요 없으면 딜리트. 그리고 연결하고자 하는 선분 끝점에 가서 슬러시가 생길 때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못 그릴 그림도 없고 도식화도 없습니다. 뒷면을 완성해 봅니다. 자, 이렇게 기본 티셔츠 앞면과 뒷면을 완성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래쪽에 스티치를 넣고 싶다 싶으면 아래쪽 선분만 선택해서 지금 복사되는 양쪽 점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점을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를 사용해서 키보드 방향키 올려주면 되겠죠? 항상 선의 두께는 0.5, 스티치는 2, 1 정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나요? 스티치가? 그룹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룹 선택 툴로 옮겨두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주 써보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니면 펜툴로 직접 그려도 됩니다. 펜툴로 직접 그려도 되죠. 자,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지 여러분은 스티치, 봉제선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죠. 앞쪽 네크라인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앞쪽을 직접 선택툴로 여기 선분, 복사해야 되는 네크라인 선분 안에 있는 정점 두 개죠. 컨트롤 C, 컨트롤 F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점선 사용, 굵기는 0.5포인트. 직접 선택 툴로 양쪽을 조금씩 움직여 가서 미묘하게 정점을 이동하거나 선택을 해야 할 때는 화면을 좀 확대해서 이동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됐죠? 이쪽도
컨트롤 C, 컨트롤 F. 포이드 툴로 점선 추출도 가능하죠. 직접 선택 툴로 여기는 정점이 없으니까 패스만 드래그하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F. 항상 이동을 할 때는 정점이 선택이 돼야 되겠죠. 스포이드로 추출. 조금 더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펜툴로 직접 그리겠습니다. 하나 그렸습니다. 간격이 좀 안 맞죠? 수정을 하고요. 반사시켜도 되겠죠? 반사 툴은 어디 있는지 이제는 알죠? 반사. 변형 툴입니다. 반사 툴, 복사 하면 스티치 모양이 복잡한 것은 이렇게 하나만 그리고 반사해도 되겠죠? 뒷네크라인도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펜툴로 점 찍고 뒷중심 쪽에서 평행선 만들고요. 이미 방향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은 클릭만 해주어도 동일한 방향선이 생성됩니다. 제가 화면을 축소하고 확대하는 이유는 스티치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봉제할 때, 옷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티치의 간격이 동일해야 되겠죠? 이쪽도 필요하다면 컨트롤 C, 컨트롤 F. 모두 완성이 되었네요. 앞면은 다시 그룹 컨트롤 G, 뒷면도 다시 그룹 컨트롤 G. 완성된 도식화에 스티치를 넣어봅니다. 수고했습니다.